구조 출동. 특수구조대, 드론 구조차, 산악구조차, 구조견차. 병원에서 탈원한 환자의 실종 신고. 곧바로 119 특수구조대가 출동합니다. 광범위한 지역을 수색하기 위해 드론과 수색견까지 동원됐습니다. 섭씨 34도의 폭염 속에서도 수색을 이어가는 이들. 세월호 참사와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최정예 구조대원들입니다. 수색 6시간 만에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바로 올릴게요. 머리 조심, 머리. 하나, 둘, 셋. 참 이 직업이 매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선의에 서 있네요. 그렇죠. 근데 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은 아니지만서도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실종자 수색이 끝나도 대원들은 곧장 퇴근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교대 인력이 올 때까지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폭염에 숨이 막히는 방독면, 입는 순간 땀이 비오듯 흐르는 화학복. 그 무게를 견디며 이들은 훈련을 반복합니다. 조금만 느슨해져도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뭐 하나라도 놓치면 이제 생명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훈련을 해야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과 훈련으로 단련된 강한 체력이지만 그들조차 버티기 힘든 현장이 있었습니다. 머리, 어깨. 어떻게 보면 2024년 12월 29일 그날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령서 내용이 비행기가 폭발했다,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한켠으로는 경비행기가 그냥 폭발했을까? 예,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제 출동을 나가는데 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해말 제주항공 참사 현장이었습니다. 일단은 항공기도 다 산상조각이 나 있었고 또 이제 기름 냄새와 피 냄새들, 뭐 신체 일부들, 그게 철조망 사이사이에 비산해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고요. 기장실이 있는 그 기체 앞쪽을 이제 구조 활동을 이제 실시했어요. 근데 그때 제 눈에 처음에 들어왔던 거는 그 승무원 두 분이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둘이 이렇게 껴안고 계셨을까.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혹한 현장. 유독 대원들의 가슴을 무너뜨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자석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의자를 이제 들쳐낸 순간 한 아이가 보인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인데 제 아들하고 거의 또래 같은 그 아이였는데 그때 뭔가 먹먹하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8개월이 흘렀네요. 네. 가끔 생각나세요? 어때요? 그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생각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매개체가 있는데 그 항공유 냄새를 맡으면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 밤낮 없이 이어진 수색 작업. 37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에게도 쉽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여러 현장을 다녀봤지만
그 정도의 재난은 제 37년의 경험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국한된 어느 지역에만 이렇게 그 훼손이 있는 게 아니고 좀 먼 거리까지 비산하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습도 한 20여일간 저희가 거의 밤낮으로 했었습니다. 시신 수습에서 유류품 수색까지 꼬박 20일을 현장에서 보낸 특수구조대. 8개월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당시 탐지견과 함께 수색 작업을 했던 박정빈 대원. 우선 온전한 형태의 사체는 한 구도 없었고요. 제가 밟고 있는 웅덩이가 비가 내린 건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니었더라고요. 기름도 아니었고. 그게 고여서. 그때 해가지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대원들은 어땠습니까? 동료들. 동료들 너무 많이 힘들었죠. 다들 근데 서로 티를 안 내고 있다가 아마 누가 먼저 감정선을 건들면 다 같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일하는 동안에는 서로 최대한 감정선 건드리지 않고 열심히 작업했었습니다. 우선 시각적, 후각적으로 너무 괴로운 상황들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병대 출신으로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신했던 박대원. 하지만 참사 현장을 다녀온 뒤 이상 증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4일 가까이 잠을 한숨도 못 잔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아마 제 가족이 없었으면 그때 조금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려고 좀 누우면 그냥 이대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내일이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걸어가는데 트럭이 나한테 달려올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런 기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심리치료도 좀 받고 병원도 다니면서 약도 처방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예. 16개월이야. 16개월. 아빠는 안 줄 거야? 그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요. 위험해요. 가족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으쓱으쓱 하려고 으쓱으쓱? 바로 저한테 먼저 이렇게 털어놓지 않아서 제가 또 많이 걱정할까 봐 일부러 말 안 하기도 하고 혼자 있으면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다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자고 일어나면 못 깰까. 참사 직후 전남소방본부에서는 출동대원 1,100명을 대상으로 집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50명에게서 트라우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심리지원단이 가장 걱정한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세월호 사건이랑 연결해서 또 한 번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때 잘 지나갔던 것들이 다시 또 재경험되거나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 부분을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했었고 쌓여서 힘들어하시고 실제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편입니다. 특히 첫날 현장에 출동했던 대원들이 고통을 많이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첫날 출동한 대원들이 가장 사체 수습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팀이었으면 안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직원들은 내가 아니면 다른 팀이 갔어야 되니까 차라리 내가 간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고 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당시 전국에서 투입된 소방대원은 모두 2,204명. 그중 경북에서 달려온 한 대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때 충격으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잠 못 잔다고 해서 해줬는데 약간 수면에 도움되는 거랑 신경 안정제 이렇게 회사 출근해서 뭔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그럴 때 한번 챙겨 먹고요.
항공기 참사는 일상의 사고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170명 이상의 이런 재난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제가 처음 수습했던 게 저희 샌들인데 거기에 좀 훼손이 심한 떨어져 나간 부위들은 비닐봉지에 백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복귀 직후 심리 상담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수한 대원. 그런데 2월 중순, 3월 초 이때가 뭔가 계속 잠이 안 드는 거예요. 막 그런 잔상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하늘에 뭐 비행기 지나가면 또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소리에 또 반응하게 되고 그냥 저도 몰라서 놀라고 그래서 한번 주저앉은 적도 있고. 네. 자다가 일어나 하는 행동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도 반복됐습니다. 반려견 키운다고 캠을 설치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잠들고 1시간 뒤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그냥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이 없어요.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높았을 때 뭔가 좀 생길 수 있다 라고 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지수는 당연히 높게 나왔고요. 네. 치료를 위해 2달 동안 병가를 했지만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소방차 지나가면 갓길에다 차 세우고 쉬었다 갔어요. 그 정도로 너무 보기 싫었어요. 또 사이렌 울리면서 출동한 차 있으면 또 막 갑자기 막 답답해지고 가슴이 막 뛰고 한 번은 그냥 구토가 나오려고